그리고 이번 문장 They present foreshortened figures and objects. 그럼 얘네들은 foreshorten은요 앞에서 줄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Diminishes they move away from the focal. 그러니까 원근법상으로 멀리 갈수록 좁아지는 것.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린 게 다, 뭐 길을 그린다면 길이 사다리꼴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의미야. 얘네들은 제시합니다. 점점 좁아지는, 짧아지는, 뭐 작아지는 figures, 모양과 형체가 되겠네요. figures는 형체, 그리고 objects는 물체. 그럼 점점 좁아지는 형체나 물체를 그려요. that diminish, 어떻게 되는 물체들. diminish는 작아지다, 줄어들다, 뭐 축소하다, 감소하다죠. 쪼그라드는 거야. As they move away from the focal point of the painting. 여기는 뭐뭐함에 따라가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이 뭐함에 따라 move away. 그냥 이렇게 갈까요? move, 움직여요. 통상 away from이 붙어 있으면 뭐뭐로부터 멀리라고 해석하죠. 그럼 어디에서부터 멀리가? focal point는 초점이죠. 그림의 초점에서부터. 그럼 그 우리의 시점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림상에서 우리가 보는 시점은 그림의 맨 하단부가 되겠지. 여기가 제일 가까운 곳. 뭐야? 뭐야? 우리가 여기가 제일 가까운 곳. 일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네. 그리고 painting in perspective. 이런 원근법 안에 있는 그림이니 원근법을 따르는 그림이라고 해봅시다. 원근법을 따르는 그림은 represent, 나타낸다, 보여주다죠.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seeing the scene. How the person seeing the... 오케이, 이렇게 급식 끊읍시다. 의, 주, 동이네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되겠네.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Seeing the scene, 보고 있는 사람이네요. 어디에서부터 보고 있어요? Particular position, 특정한 포지션 위치네. 특정한 위치, in space, 공간상의 특정한 위치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지를 묘사한다, 나타낸다, 표현한다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올라갑시다. 4번. This stands in contrast to earlier figurative art. 이것은 스탠드는 뭐 서 있다,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얘는 서다라는 말도 되지만 스탠드가 exist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것은 존재한다. 일형식 동사예요. In contrast to 하면 이만큼은 전치사 덩어리로 보시면 되고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근데 이제 요 자리에 그대로 in contrast를 쓰면 안 되겠죠? 요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얘는 부사 덩어리잖아. 뒤에 명사가 earlier figurative art라는 명사 덩어리가 오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하는 in contrast는 쓰면 안 되겠고 in contrast to라고 써줘야 올바른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러한 그림은 지금까지 묘사한 우리가 익숙한 이런 원근법을 지키는 구상미술은 존재하는 거야. 뭐랑은 대조적으로 earlier, 이전의 figurative art, 아까랑 똑같죠? 구상미술이래. 그럼 과거의 구상미술은 달랐나 보지. Which had been as focused on representing 어디 갔냐? S가 하나 더 있을 건데 그렇네요. 저기 있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어차피 as에서 첫 번째에서는 해석을 안 할 거예요. 없는 셈 치면 돼요, 그냥. Which had been focused예요. 그럼 얘는 and it 그리고 그것, 그 과거의 구상미술은 뭐 해왔다?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면 되겠네요. 어디에? representing,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대요. 얘를 표현해요. represent의 목적어 왓절. What artists knew about the objects.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이다. 예술가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해요. 뭐에 대해서 objects and the space. 이만큼을 덩어리로 묶으면 돼요. 공간과 사물에 대해 예술가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합니다. He or she was painting. 그럼
이 사람이 본인이 그리고 있는 주제라고 하자. 그림의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미술가가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이전의 구상미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왓절에서 시작한 괄호 여기서 끊으면 되겠고 그럼 과거의 미술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왔었어. 뭐만큼이나 이제 두 번째에서만 해석하면 되겠다. 뭐만큼이나 초점을 맞춰 왔다. on 앞에는 had been focused는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어디에? How they look. 이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얘네들이 how they look 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이느냐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소위 말하는 구상미술이야. 오늘날에 정물화, 풍경화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만큼이나 뭐를 표현했다? 예술가가 내가 그리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표현했대요. 그럼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물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술가의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네. 그쵸?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었다. 과거의 구상미술들은 These pictures are beautiful in their own right. 얘네들은 아름다워요. own right 하면 그것들 자체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디다 쓸까요? 위에다 쓸까요? In one's own right 하면 이게 그 자체로라고 해석하고 in itself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in itself. 이러한 그림들은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로. But they do not represent scenes. 얘네들은 장면들을 묘사하지 않아요. As we might see them. 이렇게 그냥 끊어서 갑시다. 여기서의 as는 처럼 듯이. 장면을 뭐처럼 묘사하지 않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아요. if절은 지금 가정법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might see 하고 if절에 were looking 과거 시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요 부분은 if 가정법 과거 시제인 거고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해석을 주고 영문을 써봐라 라고 할 때 여기 might see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것과 if절에 과거 시제를 쓰는 걸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만약 우리가 해석은 현재로 하면 돼요. 그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100% 똑같이 이걸 묘사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책상을 만약에 이런 책상을 그린다고 치면 얘는 좀 반딱반딱하게 이렇게 뭔가 코팅이 돼 있지만 옛날 뭐 작가가 보기에 책상은 모름지기 그냥 나무에 결이 살아있어야지 하고 이 책상에 광택을 빼고 좀 더 나무의 질감을 살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장면을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They are also less informative. 얘네들은 또한 덜 informative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면 현재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 존나 잘 그린 막 묘사를 100% 사진과 가깝게 하는 화가가 그린 뭐 바다 사진이 있다, 바다 그림이 있다고 쳤을 때 하나를 본 적이 없는 친구는 그걸 보고 바다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100%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덜 정보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as to the layout of the space they represent. 그럼 as to 하면 어디에 있어서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떠한 점에서. 그래서 여기는 덩어리 전치사 어디에 있어서 있어서 대하여
그래서 어디에 대하여냐? 레이아웃, 배열, 배치죠. arrangement랑 같은 말이에요. 배열이나 배치나 구성. 그래서 arrangement도 같은 의미가 될 거고요. 구성이야, 배치야.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They represent. 이 그림이 표현하는 공간을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내가 이 도시를 그린다면 이렇게 이 책상을 그대로 그려야 되겠지만 내가 그림을 딱 그릴 때 모름지기 여기 이런 의자는 없었으면 좋겠고 얘랑 얘가 줄이 맞았으면 좋겠어. 저 뒤에 한 줄만 없어도 좋겠어. 이렇게 나의 가상이나 창작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 얘네들이 표현하는 공간에 대한 배치나 혹은 구성에 대하여 정보 제공하는 성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지. The fact that perspective and information about spatial layout go 어디까지 끊어야 되나요? together. 여기까지 갑시다. 얘가 주어고요. 여기 대은 동격의 접속사예요. 요놈. fact와 동격. 그럼 대절의 내용. 대절이라는 사실. perspective and information. perspective는 뭐 관점인데 여기서는 원근법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석을 해볼까? basically go together with something principle seen. 그냥 시점이라고 해봅시다. 시점. 시점과 정보예요. 뭐에 대한 spatial layout, 스페이스의 형용사형이죠. 공간적 배치에 대한 시점, 그러니까 시점도 괜찮을 거고 여기서는 광경, 시야라고 해보니까 좀 의역해서 내가 어떤 이 공간을 묘사한다면 이 공간에 대한 시야, 눈에 보이는 그런 정보예요. 시야나 정보, 이 공간에 대한, 공간적 배치에 대한 그런 정보가 go together, 함께 간다라는 거죠. 일관된다라는 의미야. 일관되다 아니면 잘 화합되다. go together 보통 with가 있을 건데 없네요. 일관되다 혹은 조화를 이루다, 화합하다. 그럼 얘네들이 일관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reveals, 드러냅니다.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내요. about seeing,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대요. 뭔 소리일까요? 공간적 배치에 대한 관점과 정보가 그러네요. 일단 8번 문장을 대충 보니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8번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해보자. Not only do we see the world through an egocentric frame, 일단 not only가 보이니까 but, 그쵸? also가 짝꿍으로 따라왔고요. not only 뒤에 아이고 뭐야 저리가 색깔을 바꿔봅시다. do, 그렇죠? we see the world, 요렇게 이 부분은 not only 부정부사구의 도치문이죠. 부정부사 도치가 되는 거고 도치는 의문문 어순. 그러니까 do we see의 어순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는 그냥 we see로 하면 돼요.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예요. 무엇을 통해서? egocentric. ego가 자아예요. 자아. 에고라고 해요. 보통 뭐 독일어식으로. 자아 혹은 자신이라는 뜻이고 centric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센터란 뜻이에요. 그럼 자아 중심적이잖아. 그럼 자기 중심적이겠지. 그래서 egoist는 뭐야? 이기주의자죠. 이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주의인 거야. 나 자신주의. 그래서 이기주의.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은 틀입니다. 틀이나 체계. 그럼 여기에서는 프레임이라는 건 세상을 보는 체계의 틀이면 이게 관점이란 말 되잖아. 그럼 관점이라고 해석을 해볼까?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예요. But we also see, also의 친 한국은 어디 갔어?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world겠죠.
in a way, 방식으로 봅니다. 됐죠? allows us to extract information about distances to size of distance, size, distance to size of object relative to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extract는 추출하는 거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하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하다. 우리가 정보를 추출하게 해요. 뭐에 대해서? distance to and size of objects예요. 지금 굳이 이 양반 이렇게 써놔가지고 충분해. 일단 여기가 삽입구다라고 일단 표시를 하나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눈으로 바라보면 눈에 어떤 시야가 들어왔을 때 우린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뭐에 관한 정보냐? distance to object야. 거리죠. 어디까지 가는 거리? 사물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럼 사물로부터 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관한 정보. 그리고 relative 그럼 relative to us는 relative가 상대적인이거든요. 그럼 이만큼 덩어리로 우리 직역하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어찌 보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해볼까? 저 문으로부터 나까지의 거리는 더 멀어. 너에 비하면. 이런 게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내가 딱 저기를 보는 저 각도는 상대적인 각도인 거야. 내가 한 발 움직이면 바뀌게 되니까.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상대적인 사물까지의 거리. 이제 삽입구를 이어볼까요? 사물의 크기. 그럼 봐봐. 내가 보는 이 사물의 크기도 마찬가지야. 상대적인 거야. 왜? 그 가방을 내 눈으로 보는 크기보다 네 눈으로 보는 크기가 클 거거든.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상대적인 사물의 크기나 사물까지의 거리. 그리고 한편으로는 relative to one another. 이번엔 우리 말고 타인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크기나 거리가 또 다르겠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8번 문장 정리하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으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기만 하지만 않다는 얘기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타인의 시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정보를 추출하는데 우리까지의 거리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의 거리나 타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물체의 사이즈 같은 것들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7번 문장하고 이제 조금 살짝 내용을 이어봅시다. 그러면 관점 배치에 관한 정보와 관점 공간적 배치에 관한 정보가 일관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하고 8번 문장이 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시점, 내가 보는 서 있는 시점이나 관점, 그리고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는 방금 말한 정보야. 이 물체까지의 거리, 나로부터의 거리는 얼만큼인가? 제로부터의 거리는 얼만큼인가? 하는 그런 공간적 배치에 관한 정보와 나의 시점은 이 두 가지는 함께 일관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림을 그릴 때 이 원근법으로 그린다면 내가 너랑 나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뭐 요 정도고 너로부터 뒤에 벽까지 거리가 좀 더 멀다면 그게 잘 표현된다면 그림을 잘 그리면 원근법상으로 요 나의 서 있는 시점이 너보다는 한 2배 정도 저기에서부터 멀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점과 이 공간적 배치에 관한 정보를 그림 안에 담는 게 일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원근법이 틀린 그림이거나 아니면 추상화처럼 이상한 비율이 되는 거지.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건
우리의 시각적인 뭔가를 보는 행위에 관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눈대중으로, 내가 저 정도 되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우리 눈으로 시야에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서 있고, 여기에 한 명 서 있고, 뭐, 이렇게 서 있고,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치면, 내가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대충 봤을 때, 얘가 더 가깝네, 얘가 더 머네, 이런 걸 알잖아요. 그쵸? 우리는 상대적인 거리 측정을 잘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을 때, 내가 본 시야를 그대로 표현하려면, 내가 눈으로 보는 시야와 공간적 배치에 대한 정보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려져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안 이루면 그게 공간감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쵸? 사실은 이만큼 먼데 저만큼 먼데 요만큼 멀다고 느끼면 그게 공간감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공간에 대한 정보나 내 시각적인 정보는 서로 일관되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본다는 거에 관한 뭔가를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내 기준으로만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거리감이나 공간감이라는 건 내 시점에서 이 정도 거리면 제 시점에서는 저 정도 거리겠구나 하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시점에서 어떤 거리나 사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보이겠구나, 거리는 어느 정도 느껴지겠구나 하는 거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관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으로도 잘 조화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시발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수학여행 지문을 읽어보면 보통 결론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 괴랄한 문장을 왜 읽어야 되지? 이러는데 옛날엔 아니랬어요. 한 5년, 5년?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2017년, 18년도까지 수능만 해도 수능 지문이 이렇게 괴상망측하지 않았거든. 근데 괴상망측한 지문은 한 지문 정도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괴상망측한 지문이 한 반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어찌 보면 이 동네 학생들이나 뭐 지방의 학생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서 그래. 그러니까 평균적인 영어의 뭐랄까 마스터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영어 문제를 어느 정도 옛날랑 비슷한 난이도로 내버리면 점수가 너무 뛰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애석하게도 관악구에 있는 대만의 학생들과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는 6년 전에 수능을 봤어도 지금에 비해 항상 유리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강남 목동 뭐 아니면 저기 뭐 분당 이런 데 애들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같이 보는 거예요. 혹시나 brain plasticity 이게 5년 전인가 수능에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요새는 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애들이 다 막 대멸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지문 하나 때문에 수능이 나가진 않지만 그 지문에서 애들이 멘탈이 빠개져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대단치 않아요. 일단 플라스티시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성질이에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조형한다,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형 수술이 왜 성형 수술이 번역이 되는 거냐면 영어로 플라스틱 설저리란 말이야. 수술인데 플라스틱이야. 그 플라스틱이 뭐야? 모양을 변형시킨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얼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잖아. 낮은 코를 높게, 뭐 네모난 턱을 뾰족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페인볼을 채워주고 이런 거. 눈 밑에 꺼진 거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보고 가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소라는 말 알지 미술에서 조소 소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조야 소자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양을 만들고 변형시킬 수 있는 성질이야. 뭐라고 써 있을까? 써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써 있네요. 가소성이 뭔 말인지는 애들이 모르니까 써주지 좀. 그냥 가소성에서 혹시 뭐 좋은 말 써있다 해서 봤더니 그럼 이제 뇌가 가소적이다라는 건 형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모양이. 그럼 이 뇌 가소성이라는 건 용어입니다. 우리가 뉴로사이언스는 뉴로는 신경이죠.
그렇죠. 신경과학 혹은 뇌과학이죠. 어차피 신경을 연구한다라는 건 뇌를 연구하는 거랑 거의 같은 말이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뉴로는 신경도 되지만 뉴런의 형용사형이기도 해요. 그럼 신경학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래요. Whether intentionally or not, plasticity suggests that 이렇게 부사절인데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를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whether이 양보의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든 아니든 간에예요. 이든 아니든 간. 그럼 intentionally or not이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plasticity 이 가소성이라는 건 대절을 시사합니다. The key idea is to mold something once and keep it that way forever. 핵심적인 아이디어란 얘가 주어 동사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투부정사 하는 거예요. 문장 끝까지가 투부정사 덩어리고요. 몰드는 몰딩하다라는 그 몰드가 뭐냐면 얘도 이제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도 주조나 성형하다라고 보통 해요. 주조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왜 거푸집 같은 데다가 쇳물을 부어 놓으면 그 모양대로 찍히는 거. 그걸 몰딩이라고 해요. 그 형틀을. 그래서 칼을 만든다면 이런 형틀에다가 요렇게 구멍을 파놓고 여기다가 쇳물을 부으면 칼날이 나오는 거잖아. 이제 요 틀을 몰딩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몰딩이라고 이 틀을 부르기도 하고 모양을 만드는 행위를 몰딩이라고도 해요. 몰드하는 행위. 그래서 주조하거나 모양을 형성한다는 거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something, 뭔가를 once, 한 번 만들어 놓는 거야. 모양을. and keep it. 여기에서 keep도 지금 투부정사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to 생략이에요. to keep it that way. 그 모양을, 그 물건을 그 방식대로 영원히 계속 유지시키는 것. 이게 플라스티시티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모양을 한번 딱 잡아놓고 그 모양을 영원히 계속 딱 형태를 잡아놓은 대로 유지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그럴 거예요. 펜도 그럴 거고, 터치펜도 그럴 거고, 노트북도 그럴 거고. 한번 만들어진 모양으로 계속하고 모양이 깨졌다는 건 안 가졌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to shape a plastic toy and never change it again. 혹시 플라스티시티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달아준 것 같아요. 동격이야. 다시 말하면 shape, 형성하는 거야. 플라스틱 장난감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지. 그리고 never change it again. 결코 그 모양을 두 번 다시 바꾸지 않는 거. 그쵸? 바꾸면 부러지겠죠, 플라스틱은. But that's not what brain does. 하지만 그것은 네, 그렇죠. what 주어 동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 하면 다 되죠. 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계속 변화하잖아요. 뭔가 학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뇌의 가소성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건가 봐. It carries on remolding itself. 뇌는 carry on은 keep on. 그쵸. 얘는 keep on ing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keeps on ing. 그래서 우리가 통상 keep ing라고 하는 건 keep on ing에서 on이 날아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이걸 해요. remolding. 다시 주조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throughout your life. 네 일생 동안 자신의 모양을 계속해서 바꾼다. 따뜻하. 지문이 개똥 같아서 존나 오래 걸리네. 굳이 못하면 균치겠네.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만 보이는 사람이 와, 스트레이트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끼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테 별로 중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 앞에 원룸 같은 경우 봐도 그렇잖아. 스트레이트하는 얘기인데 문제만 어렵잖아. 좀안 쓰더라고. 어.
지금 그거를 나올 건지는 그래도 그때는 기억의 가능성을 올렸던 것 같은데 갖고 왔지 집에. 연동이. 이게 근데 웃기는 게 그 노트펜은 여기에 써지는데 얘 펜은 노트에 안 써진다?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얘 거 펜은 여기가 써지는데 그래서 얘로 이게 되나 했는데 얘는 또 안 돼.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그 갤럭시 펜의 작동 원리가 존나 궁금한 게 이거는 뭐 배터리도 없고 뭣도 없잖아. 그냥 써지는 거잖아. 근데 그냥 써지는 거면 의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써져. 그리고 그 이게 그거랑 똑같아. 그 탭펜이랑 똑같거든. 갤럭시 탭이랑. 그래서 갤탭펜이 여기가 써지거든. 그러니까 딱히 분명 뭐라 그러지? 블루투스적인 뭐 연동이나 그 테더링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써지는 거야? 어차피 판넬도 같아 이거. OLED 판넬일 거고 얘도 OLED 판넬일 건데 그럼 판넬도 같고 같은 회사 건데 왜 안 써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다른 태블릿 펜을 여기다 쓰면 써진다? 그러니까 왜 그 애플 펜슬 똑같잖아. 애플 펜슬도 남의 거 써지잖아. 그 원리가 궁금해. 왜 안 써지고 왜 써지는 거지? 그럼 뭔가 인식하는 장치가 있다는 건데, 그럼 무슨 장치가 있으려면 얘가 배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이렇게 액정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맞고 안 맞고 하는 거라면 얘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봅시다. 그러면 40분. 오케이. 얘는 계속해서 remolding 재구성해요 자신을 꾸준히 살면서 think of a developing city 재탕은 아니군요. 모르는 내용이네. 그럼 개발 발전하고 있는 도시를 생각해 보자. 그럼 뭐 이렇게 신도시 같은 거 생각해 보자. 신도시인데 and note the way it grows. note는 주목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note는 뜻이 좀 많아요. notice처럼 알아차리다도 되고 혹은 집중하다, 주목하다, 강조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혹은 갤럭시 노트 할 때 노트는 메모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메모라고 쓰는 게 MEMO 이게 영어인데 이 표현 잘 안 쓰여요. 보통 노트라고 써요. 그래서 얘도 갤럭시 메모가 아니라 노트인 거지. 그럼 note the way 이 방법에 주목해 보세요. 얘가 it grows, improves and responds to the world around it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 도시가 성장하며 improve 점점 개선되는 거니까 발전한다고 해보자. 발전하고 respond 반응하는 거죠. 누구에 자신 주변의 세상과 반응하는 그런 방법을 주목해 봅시다 해요. observe 관찰해라. 계속 명령문이네요. 한번 보세요. Where the city builds its truck stop. 네? 트럭 스탑이요? 이런 게 있나 봐요, 외국은. 그럼 의주동인의 어디에 도시가 짓는지죠. 뭐라고 그 트럭 정류장을 어디다가 짓는지 아이씨 저기 뭐라 그러지? 전봇대? 전선? 뭐라고 그러지? 고압 전선? 거기서 물방울 팡 떨어진 거 맞았더니 계속 머리에서 물 떨어져, 씨. 계속 머리에서 물이 줄줄 흘러.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고여있는 왕물방울 맞았나 봐. 개빡치네, 지금. 그래서 머리에서 물 흘러, 씨발. So it crafts its immigration policies. 의주동 한 번 더, 그리고 뒤에 의주동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도시가, craft는 원래 무슨 말이죠? 그렇죠. 공예죠. 공예도 결국은 뭐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mold하고 똑같은 말이네, 얘도. 혹은 form이나 shape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immigration 도시인데 이민이에요? 이주라고 하자. 이주 정책 아니 근데 같은 나라에 이주 정책이 어디서 이사가면 이사 가는 거지. 신기하다. 어쨌건 뭐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라고 쳐보자고. 아니면 저기 뭐죠? 모나코 같이. 그리고 and 한 번 더 의주동 어떻게 이 도시가 수정하는지 its education and legal systems 자신의 교육과 법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자. A city is always changing. 도시는 항상 변해요. A city is not designed. 도시는 여기서 디자인은 설계하다라고 해석합시다. 도시는 설계되는 것이 아니야. By urban planners and then immobilized. urban planner는 도시 계획자예요.
이걸 urbanist라고도 해요. 도시 계획가일까요? 자일까요? 도시 계획가? 가가 낫겠다. 그럼 도시 계획가들에 의해서 설계된 다음에 and then 그 다음에 이 mobilize는요. 모빌이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그럼 이 mobilize는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게 하다. 그래서 동원하다, 소집하다 이런 뜻인데 이 mobilize는 그냥 모바일의 의미에 충실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예요. 고정시키다라고 하자.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Like a plastic object.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체처럼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죠. 그래서 여기도 요 앞에 is not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계획자가 한 번 설계한 대로 그대로 수천 년 쓰는 게 아니야, 도시를. It continually develop. 길긴 한데 내용은 쉽네요. 도시는 계속 발전합니다. 이제 도시 얘기를 한 이유는 뇌와의 유사성을 얘기한 걸 테니 이제 뇌 얘기도 나와야지. Just like cities, 도시들처럼 brains never reach an end point. end 끝이죠. 한자로 하면 종이죠. 점, 그쵸. 뇌는 결코 reach는 여러 번 봤어요. 타동사예요. 전치사 가운데에 띄우지 않습니다. reach at, reach to 다 쓰지 않아요. 타동사니까. 그래서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구조. reach 목적어. 뇌는 결코 종점에 이르지 않는다. We spend our lives blossoming towards something. 우리는 얘는 자주 보는 표현이죠. spend 시간 ing. 그럼 시간, 돈, 노력, 자원 등을 ing 하는 데에 쓰다죠. blossom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꽃 피우다라고 해보자. 우리의 삶을 소비해요. 꽃 피우는데, towards something. 무언가를 향해 꽃 피우는데, 그럼 꽃 피다는 건 성공하고, 뭐랄까, 번창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이룩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합니다. Even as the target moves. 심지어 뭐뭐 하는 동안에도 조차라고 하자. 여기서에서는 동안, 때라고 하면 타겟,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목표가 계속 움직일 때조차 우린 뭔가를 꽃피우기, 즉 이룩하기 위해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Consider the feeling of encountering a diary. 생각해보자. 느낌이네요. Encountering a diary.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합시다. That you wrote. 다이어리랑 마주치면 좀 이상하니까. 다이어리가 걷는 것도 아니고. That you wrote. 네가 썼어요. Many years ago. 네가 몇 년 전에 썼던 일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러니까 일기를 안 쓰는 거야. 얼마나 민망했어. 손발이 얼마나 오그라들겠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아니고 제 여자친구가 어릴 때 제일 많이 했던 짓이 그거래요. 동생들이 일기 훔쳐보기. 이분이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동생 한 명하고 3살 차이가 나고, 막내 동생하고 7살 차이가 나는데, 그 봐봐, 내가 고등학생 애들이 10살짜리, 니 얼마나 재밌겠냐. 얼마나 귀엽고. 그리고 이거 이제 또 진짜 한참 제일 재밌을 때 이때겠지. 사춘기 소녀들의 일기를 대학생 언니가 뭐 얼마나 재밌겠냐. 얼마나 하찮고, 막 오글거리고, 그래서 일기는 안 쓰는 게 좋은 거. 내가 봐도 오글거리고 남이 봐도 오글거릴 거 아니야? 근데 쓰는 게 좋다고 납니다만. 근데 저는 쓰면 약간 좀, 뭐랄까, 자괴감과 자학감에 빠져가지고 자살할 것 같은데. 이 새끼 왜 사는 거지? 약간 이러면서. 봅시다. It represents. 그 일기장에는 쓰여 있어요. 나타내고 있어요. Thinking, opinions and viewpoint. 생각, 의견, 그리고 관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Of someone. 누군가의 관점, 생각, 의견일 거야. Who was a bit different.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과거의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 someone who는 was에 살아야 돼요. is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이야. 약간 달랐었던 사람. 그리고 여기는 조심해야지. from 누구랑 달라? 지금의 나랑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who you are 돼야 되겠고. 여기는 과거, 여긴 지금의 너니까 여긴 현재 are는. 현재의 너와는 약간 다른 사람. 그래서 who you are 하면 직역하면 네가 누구인지잖아. 그래서 보통 who 혹은 what 주어 동사, what 주어 비동사는요.
주어의 정체성, 모습, 본질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적어놓읍시다. who 혹은 what, 주어, 뭐 is나 are 이런 표현은요. 얘는 직역하면 뭐뭐가 누구 혹은 무엇인지라고 해석을 할 텐데 얘는 통상 어떤 의미로 쓰이냐? 주어의 본질이나 정체성 혹은 모습, 형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있잖아. 너 뭐 하는 새끼냐? 너 뭐냐? 이럴 때 너는 대체 정체가 뭐니? 너는 뭘 하는 사람이니? 뭐 이런 거잖아요. 본질 정체성이라는 거니까. 그럼 현재 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과거의 누군가의 생각 등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일기고 and that previous person 그리고 그 예전의 사람은 can sometimes 때때로는 border on the unrecognizable border는 지금 can sometimes border 이만큼이 동사 덩어리가 될 텐데 때때로 border는 경계죠. 그럼 경계의 영역에 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역 위에 존재한다 라는 거야. 어떤 영역? The unrecognizable. 여기의 형태는 지금 여기 더가 있으니까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예요. 그럼 얘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인식하면 되겠지. 그럼 recognize는 인식하다, 인지하다잖아. 그럼 이 새끼는 거의 인지할 수 없는 경계에 걸쳐 있다 정도니까 뭐뭐 할 경계에 있다라는 건 거의 뭐 할랑말랑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요, 표현이.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뭐뭐뭐라고 할 수도 있을 거다. 이 경계에 걸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경계선 장애면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 일랑말랑 하는 거잖아.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지금 거의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나라고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얘가 나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라고. 내가 현재 인식하지 거의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Despite having the same name, 이럼에도 불구하고네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and the same early history, 동일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n the years between inscription and interpretation, the narrator has altered. 그럼 이거 뭐야? In the years, 시절 동안이 되겠네요. 그리고 inscription은 스크립트가 쓰다, 새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새겨진 글. 그래서 글로써 쓴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돼. 스크립트가 글이고 이는 아니잖아. 안에다가 글을 새기는 거야. 그래서 보통 비석에 쓰는 그 비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라이팅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인스크립션이란 말을 쓴 건 얘랑 라임을 맞추기 위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writing and interpretation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inscription은 그 일기장에다 글을 새기진 않고 썼겠지. 그럼 글을 쓴 거잖아. 글을 쓴 거는 뭐에 대한 은유일까? 얘는 지금 맥락상 어떤 의미일까요? 봐봐. 그렇죠. 글을 쓴 건 과거의 일이니까 글을 쓰는 것과 글을 해석하는 것 사이에니 라는 의미니 얘는 과거 혹은 과거의 나일 거고 interpretation은 현재 그렇죠. 혹은 현재의 나겠죠. 그럼 이 글을 새기는 행위 그리고 이 글을 현재 읽으면서 해석하는 이 행위 요 사이의 세월 동안 그 시간 동안 나레이터라고 하죠. 화자라고 하면 돼요. 일기의 화자는 당연히 나일 테니까 이 화자가 뭐한 거다? 바뀐 거다. 그래서 the word plastic 그래서 이제 다시 뇌 얘기로 돌아왔네요. 정리해야 되니까. 그럼 과거의 나의 뇌구조는 내가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그랬어? 인식할 수 없다 그랬어. 대체 이 새끼 대가리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지?
할 법할 정도로 내가 변했다라는 건 내 뇌가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the word plastic, 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can be stretch는 쭉 뻗다, 늘리다라는 뜻이죠. 얘는 늘리다. 그럼 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늘어서 있다라는 말로 쓰여요. 여기서 늘리다 하면 돼. 얘는 늘려질 수 있다. To fit the notion. fit은 적합하다, 어울리다죠. 개념에 어울리도록. ongoing change. ongoing은 계속되는 이죠. 혹은 진행 중인. 계속 진행 중인 변화라는 개념에 딱 맞도록 뭐뭐하 도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꼭 맞도록 개념이 조금 더 늘려질 수 있으니까 개념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네. 하지만 이제 요약문. While some understand brain plasticity, 몇몇 사람들이 이렇기는 하지만 대조의 부사절 반면에라고 하면 돼요. 뭐뭐인 한편. 몇몇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brain plasticity, 뇌의 가소성이 뭘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도 해? permanence, 영구성, 지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permanence의 표현은 우리 본문에서 maintain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유지한다 그래서 forever, 어디 갔냐? 기억 찾기도 좋네. keep이시네요. 요거겠네. 그걸 영원히 똑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 영구성이라고 이해해요. upon molding, 뭐한 이후에 이 형성된 이후에 영구적인 영구성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반면에 the brain is actually capable of, 하지만 뇌는 사실은 뭐하다? be capable of는 그냥 뭐뭐 할 수 있다 하면 되죠. 뭐가 가능하다? transformation, 변형, 모양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끝. 와.